안녕하세요. 도쿄 황재입니다. 오늘도 경제 기사를 10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포맷을 바꿔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불규칙하게 10개씩 기사가 모임 올린 게 맞을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요일을 정하고 올린 게 맞을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걸 고민해서 다음번에는 양식도 좀 바꿔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집을 갈아타려고 급매로 팔았는데 이사 가려는 동네가 올라버렸다는 기사입니다. 일단 집을 먼저 팔고 살 집을 구하는 건 적절한 판단입니다. 작년에 급매가 엄청 나왔죠. 이 중 상당수가 이사를 가려고 계약을 했는데 자기 집이 안 팔리니까 계약을 날릴까봐 두려워서 급매로 내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처럼 집을 먼저 팔았는데 하필이면 부동산 반등장이 와버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 투자 경험을 얘기해보면 저는 주식이나 코인을 매도할 때 시가로 내놓습니다. 매가를 정하지 않고 시가를 내놓으면 바로 체결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보려고 간보다가 갑자기 폭락이 와서 손해를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도는 최대한 빨리 하는 걸 선호하고 그래서 저는 시가로 내놓습니다. 저라면 집을 갈아탈 때도 살고 있는 집이 팔리면 최대한 빨리 매수할 집에 계약금을 걸었을 겁니다. 혹시나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감수하고 계약을 했겠죠. 왜냐하면 투자는 타이밍인데 부동산은 아차하는 순간에 몇 천이나 뛰는 경우가 이 기사처럼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다섯 번째 기사까지 연결해서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저의 판단 미스를 고백을 하면 저는 SM 이슈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이 넘어갔을 때 파는 게 맞다고 판단했었는데 이번 주에 16만 원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유는 카카오가 15만 원에 공개 매수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수익을 냈겠지만 그렇다고 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봐야 되는 건데 한두 번 원칙을 어기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무리한 투자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자기의 원칙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원칙 준수를 할 수 있어야지만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사를 보면 15만 원이 넘어갔다라는 기사이죠. 네 번째는 외인들이 매도를 해서 14만 원대 떨어졌다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외인들이 매도를 했다고 하고요. 최고 전문가인 외인들이 왜 매도를 했을까요? 이 정도 가격이면 위험하다 싶으니까 매도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파월 이 아저씨가 또 입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오늘 2300대로 떨어졌죠. 아마 다음 주까지도 하락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SM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역대 최고가를 찍었는데 하락장이 펼쳐지고 외인들이 매도를 한다. 아마 다음 주에는 SM의 주가가 좋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결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적당히 먹었다면 빠지는 게 좋은 거고 하이리스크에 베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를 했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은 말을 듣지 말라고. 둔촌주공이 분양 시작했을 때 부동산 끝인데 누가 사냐고 했었었고 완판 기사가 나오니까 소형 평수는 절대로 안 나갈 거다. 대형 평수에만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소형 평수조차도 완판이 됐죠. 지금 같은 장이 이 정도 인기를 끌어줬으면 상승장이 왔을 때는 가격이 괜찮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는 거지 자기의 개인적 바람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국을 싫어하는데 영국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것 같다면 그때는 영국에 투자하는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 거지 영국을 싫어하니까 앞으로 영국은 망할 거라는 그런 소수 의견에 동조를 하면 평생 돈을 못 버는 거죠. 부동산에 있어서도 둔촌이 망할 거란 분석이 적절한 분석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집이 없는 사람이 집값이 오르는 거 보기 싫어서 개인적인 감정이 싫어서 그런 분석했던 건지를 한번 봤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판단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자기가 집이 있으니까 막연하게 장밋빛 얘기를 하는 거는 걸러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시장 분위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미분양 심각하다고 기사가 떴었다가 둔촌이 완판되니까 금세 분양시장이 살아날 것 같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진 않겠지만 이런 게 몇 개 더 터져 나온다면 그때는 시장 방향성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의미 없는 기사긴 한데 가져왔습니다. 4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할지 인하를 할지 기사를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이 바뀌니까 방향성을 정할 수 없는 거고 방향성을 정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볼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침반을 갖고 있는데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면 그 나침반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 건 안 보는 게 맞는 거고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금리 인하를 예측했다가 이제는 또 금리 인상을 예측한다. 이렇게 전망이 계속 바뀌는 거는 아예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기사는 요즘 저를 유혹하는 기사입니다. 저는 배터리 소재 쪽은 관심이 없다고 채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소재 사람의 전망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는 의도로 소재 쪽을 굳이 볼 필요 있냐라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하지만 소재 쪽도 괜찮은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고민하고 있는 게 주식 투자자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장투를 한번 소재 쪽으로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을 보면 코카콜라 주식을 몇십 년간 보유해서 초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장투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배터리 소재 쪽을 한번 장투로 생각해볼까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왜 금리를 올리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위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1월 무역지수가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회사들이 죽어난다고. 지금의 시장이 고도 성장하고 있다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것보다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을 테니까 회사는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무역 수지가 적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적은 받쳐주지 않는데 회사들이 받는 대출 금리 올라가게 되면 회사 실적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더 부담이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금리를 결정한 사람이라면 미국이 올렸으니 우리도 올리자라는 결정은 이런 상황에서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을 볼 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또 10가지 기사를 체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